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19년 10월 14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자빠 주식교 공장장입니다. 오늘 금일 코스피, 코스닥 지수가 모두 1%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2067.40, 1.11% 상승했고요. 코스닥이 641.46으로 1.34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전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 영향을 받는 듯 하고요. 미국의 3대 지수가 1%대 급등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동반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월요일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스몰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고요.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국내 증시가 이제 갭으로, 저는 이제 또 지난주 금요일 날 갭으로 상승을 했는데, 오늘도 갭으로 날아가면서 기분 좋게 월요일 출발하고 있는데,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좀 많이 1년간 질질 끌었던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1차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무역 협상이 네네. 일단 만족스럽지 못했죠. 이게 스몰 딜이기 때문에 네네네.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.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사주겠다. 네네. 그거 말고는 지금 없거든요. 구체적인 뭐 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. 세부적으로 뜯어보니까. 그렇죠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얘기한 거는 이제 뭐 지적재산권도 포함이 됐었고 다 협의했었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네네네. 실제 도장 찍은 것도 없고 네네네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1차 합의문에 이제 도장을 찍겠다, 사인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그 합의문에서 결정된 내용은 중국이 500억 달러에 대한 그 미국 농산물을 사주겠다. 그냥 그거 하나뿐이라서 네네. 사실은 이것만 따지고 보면은 그냥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. 네네네.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.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게 뭐였냐면 이제 단계적인 부분을 가겠다는 얘기가 됐어요. 1단계라는 표현을 그렇죠. 썼거든요. 네네네. 네네. 지금은 1단계, 그 다음에 2단계, 3단계에 달하는 그런 단계적 합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되기 때문에 네네. 그렇다면 이것이 단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? 그 한꺼번에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네네네. 이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풀어가는 거구나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. 네네. 그래서 뭐 그냥 이걸로 끝났다라면은 굉장히 시장이 실망했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풀어나갈 것이다. 라고 이제 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양측이 서로 이제 분위기가 좋게 또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이라서 네네.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긴 것 같죠.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은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. 앞으로는 이제 최종 합의를 위해서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마지막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기대감을 시장에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된 거죠. 단계적인 이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줄 수 있겠군요.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제 이거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냐. 네, 이런 상황이 노출될 수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가장 이제 그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중국이겠죠. 그렇습니다. 중국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. 중국 상해 지수는 열심히 놀고 와서 동안 국경절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놀 동안은 굉장히 말이 많아가지고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쉬고 와서 보니까 증시가 쭉 다 올라가 버리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. 네네.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중국 쪽에 이제 그 무역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중간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열렸다는 얘기예요. 이게 뭐 업황 개선도 많이 따라오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끌려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좋은 소식이고 중국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다 좋은 소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그냥 한시름 정말 좀 큰 걱정거리 하나 덜어놨다 이런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뚜껑을 열고 보니 정말 환호할 얘기인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1단계라는 표현을 썼고 일부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련 조치도 뭐 조금 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에 더 추후에 합의할 가능성을 더 열어놓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을 또 증폭시키는 그런 발언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.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시총 상위주들이 2% 갭으로 또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상승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니까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을 가져봐도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.
그렇죠. 이제 뭐 네네. 기대감은 앞으로 계속 생겨나게 되는 부분이라서 네네. 이제는 악재보다는 이제 기대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네네. 단계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네. 뭐, 전 미국과 중국의 앞으로 향후에 있을 2차, 3차의 협상을 또 한번 기대해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자, 뭐 미국에서는 스몰 딜로 이제 얘기가 되었었고 이제 금리 인하, 각종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 미국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16일 우리 한은에 우리나라 한은에서도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8월달, 9월달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가 좀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기록이 되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?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90%로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네네. 뭐 사실은 뭐 그냥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겠죠. 뭐 16일이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인데 네네. 뭐 실질적으로 그냥 이 부분은 금리 인하로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금리 인하를 지금 그 마음 놓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된 게, 네.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이 좀 되어 가고 있고, 또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를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됐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러니까 지금 2번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금리 인하를 이제 미국이 2번 더 할 수 있는 구간이 됐는데, 이번에 나타나는 이제 그 FOMC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 80% 정도 된다. 네네.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금리를 낮춰주게 된다면 우리도 같이 금리 낮춘다고 해서 부담될 게 전혀 없는 상태죠. 네네네. 특히나 이제 이 이주열 총재는요,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색한 그런. 맞습니다. 총재이기 때문에, 네네. 네. 금리 인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죠. 근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이 포인트가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니까 네네네. 네,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제 경기 부양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네네. 좀 하려는 방향이 있고, 네. 이 한국은행 쪽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. 네네네. 그러면은 뭐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의 성향이 강한 하는 총재의 그런 성향으로 봤을 때는 또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되는 상황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좀 더 공급될 수 있는 상황들 여건들은 만들어지고 있고, 그렇죠. 네, 뭐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들을 점점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네요. 이 시장에 돈이 일단 풀리게 되면은 네네.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부양되는 효과가 좀 나타나게 되고요. 네네. 그다음에 이제 돈을 풀어주는 데는 이제 그 뭔가 조건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. 근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돈을 풀게 되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커지기 때문에 네네. 힘들어지는데, 지금 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. 사실 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네. 마이너스 느끼세요? 별로 비싸다,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데.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더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. 네네네. 네, 아무튼 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덜어준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어느 정도 풀어도 문제 없다. 또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좋은 변수가 아니거든요. 이게 맞습니다. 인플레이션이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좋은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물가를 조금 올려주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아주 가볍게 결정해서 시장에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전혀 부담될 내용이 아니고 시장에 나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지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. 일단 뭐 명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이제 어려움 없이 이제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네요. 자,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계속해서 이제 기관에서 뒷받침 자금을 계속 집행을 해가지고 주가들을 어느 정도 주가 방어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, 그런 이제 오늘도 뭐 연기금이 꽤 많은 양의 그런 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 전체적으로 매수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, 한동안 이제 외국인들 계속 팔고 기관이 계속 받아주는 상황에서 연기금들이 근데 그냥 3분기 때 주로 매수했던 곳들이 수출 규제 품목 쪽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네요. 네네. 이 연기금들이 이제 그 매수를 좀 해주는 입장은 아무래도 정부의 입김이 좀 강하다는 성격을 좀 봐야 되죠. 네네네. 뭐 지수가 많이 하락했을 때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온 경우도 좀 있겠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 이제 소재, 부품, 뭐 장비, 그래가지고 뭐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소부장. 네네네. 네. 소대리 그런 거 아니고 부장으로. 부장이네요. 네. 소부장이라는 그 소재, 부품, 장비 이런 쪽인데 사실 이 부분을 좀 뜯어놓고 보게 되면 연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샀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. 네네. 이거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
이제 뭐 국산화 시키겠다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. 네. 네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기금 쪽에 입김이 들어갔을 수 있겠고요. 너희들이 이쪽으로 좀 육성해라 이렇게 됐을 수 있겠고요. 뭐 다른 부분 본다라면 이제 정부가 육성한다고 하니까 연기금 네. 쪽에서는 정부 정책이 들어가는 업종이라면 한번 투자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요. 네네. 뭐 어쨌건 정부와 연기금은 서로 연관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그런 어떤 그 추론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.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 업종군 전체적으로 좀 호황세를 좀 보이게 되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. 네네네. 왜냐면 연기금이 들어가서 일단 방어가 튼튼하게 되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끌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전체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. 네.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마도 이제 국내 증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양이 제가 좀 될 것 같고요. 네네. 뭐 종목은 특정 종목으로 딱 구분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너무 많죠. 관련, 예, 예. 그렇죠. 저제 쪽으로. 관련 업종 네네.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뭔가 좀 주워 볼 만한 것들이 보이지 네.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뭐 관련 업종에 뭐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동안 또 종목 진단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업종 네. 관련 중에서 이제 잘 선별하시면 좋은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은 너무 대형주 위주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뜨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근데 한편으로 시장이 많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도 갭 상승인데 떠가고 있고 시장이 안 좋을 거라 악재만 예상하고 있다가 갑자기 좋아진단 말이죠.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 뭐지? 이러면서 또 8월 6일 날 손절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또 다시 접근하기가 좀 두려운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호는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라는 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